안녕하세요. 라나드림의 라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더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드리려고 왔어요. 첫 번째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흐름 출판에서 출간한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마크 네포 저자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과의 인연은 꽤나 오래됐고요. 언제 이 책을 만났는지 사실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많은 힘을 주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마크 네포는 2번이나 암을 이겨내며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이고요. 그래서일까요?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내면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생일 선물로 이 책을 선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한 번에 후루룩 넘기는 대신 아끼고 아껴서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365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저 역시 몰아서 읽은 책이라기보다는 아껴서 곁에 두고 읽어서 그래서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월 15일의 기록, 고통을 담는 그릇. 제자의 끊임없는 불평에 신물이 난 힌두교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다. 제자가 소금을 갖고 오자 그는 우울한 얼굴의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 했다. 그래, 맛이 어떠냐? 죽을 맛입니다. 스승은 낄낄거리며 제자에게 다시 소금 한 줌을 근처 호수에 집어넣으라고 했다. 둘은 말없이 호숫가로 갔다. 제자가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휘휘 뿌리자 스승이 말했다. 그래, 이제 호수의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가 턱 밑으로 물을 뚝뚝 흘리면서 호수물을 떠마시자 스승이 물었다. 맛이 어떤고? 시원합니다. 소금 맛은 나느냐? 안 납니다. 스승은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제자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삶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양은 똑같아. 정확히 똑같지.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져.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넓은 마음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 유리잔 말고 호수가 되어야 해. 2월 5일의 기록, 감정 청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흔히 느낌으로 길을 더듬어 나가기보다 생각으로 해결하려 든다. 그 편이 더 쉽기 때문이다.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의 화나 슬픔을 풀어주려면 무엇을 없애거나 또 고쳐줘야 할까? 돌이켜보면
나도 단순히 느끼고 넘어가도 될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내 감정을 분석하곤 했다. 물론 잘못된 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사실 치유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느끼고 넘어가야 할 슬픔과 좌절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다. 고통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인 자리나 상처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낼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가슴도 마찬가지다. 드러내거나 꿰맬 부분이 안 보여도 온갖 곳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는 데만 정신을 쏟는다. 그러면 물론 다시는 똑같은 식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에 공기를 쐬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가슴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혐오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냥 한마디 내뱉으면 된다. 아야!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상처, 상흔,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저 툭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어 보는 것, 아야 하고 내뱉어 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월 10일의 기록입니다. 삶이 내게 바라는 것. 사람들처럼 나도 본래의 자기를 숨기지 말라는 요구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완전한 내가 돼야만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 거듭 놓이고 마는 것이다. 오랜 친구와의 불균형한 관계를 청산할 때나 연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조급함을 인정할 때, 동료를 향한 질투심을 인정할 때, 주차 공간을 새치게 하는 이방인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마주할 때 진짜 참기 힘들죠. 나는 깨닫는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존재해야 함을. 나의 완전한 본성을 억누르지 말아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삶이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충만함이나 완전하다는 느낌이 찾아온다.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이기도 하다. 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삶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삶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들을 드러내야만 신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무리 미묘한 것이라도 모두 공개해야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제 조금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 볼까요? 3월 16일의 기록, 감정 공부.
무언가 마음을 깊숙이 건드리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언제나 힘들었다.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사랑의 온기를 느끼거나 잠깐의 작별로 살짝 마음이 흔들리면 얼른 다른 문제에 몰두했다. 이런 이유로 내 감정들은 좀처럼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내가 다음 문제에 너무 빨리 주의를 돌린 탓에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로 새로운 경험을 포장한 데서 삶이 혼란스러워졌음을 깨달았다. 예전에 오랜 친구가 아파서 슬펐던 적이 있다. 나는 직접적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그 감정과 충분히 함께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에는 여느 때처럼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짜증을 느끼면서도 쇼핑을 했다. 그런데 웨이트리스와 직원들의 무심한 태도에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졌다. 아니, 슬픈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은 내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건가 하고 고민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허비했다. 사실은 친구의 병이 불러온 슬픔의 여파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해서였는데 말이다. 깊은 배움에는 깊은 흔들림이 수반된다. 다가옴과 충격, 특히 반향 속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런 흔들림을 경험한다. 생각과 감정에 보이지 않는 여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다. 활기를 되찾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3월 30일) 진정한 자기의 힘. 만화는 원래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문화에서 사람이나 사물에 존재하는 특별한 힘을 말한다. 마치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충전시켜주는 전기 같은 영적인 힘이다. 칼 융은 만화를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무의식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진정한 존재의 에너지가 직접적인 설득이나 논쟁, 의지력보다 더욱 강함을 일러준다. 본래의 진정한 자기로 존재하면 언제나 특별한 힘을 발산한다. 이 힘은 아무런 의도나 계획이 없어도 그 힘을 접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아름답고도 명백한 진리는 태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양은 의도나 의지, 계획, 원칙에 대한 의식이 없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비춘다. 그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빛으로 모든 것을 덮여준다. 지상의 특정한 존재들에게만 빛을 비추거나 걷어들이는 법이 없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든 빛을 뿜어내 생명을 키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온기와 빛을 모든 방향으로 발산하면서 진정한 존재로 살아가면 주변의 모든 존재도 성장한다. 우리의 영혼이 작은 태양처럼 본연의 빛을 뿜어내면, 예수가 말한 사랑과 부처가 말한 자비를 퍼뜨리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뿌리는
더욱 깊이 뻗어나간다. 타인들을 바로잡겠다는 의도 따위 없이 본래의 자기로 살기만 해도 영적인 온기와 빛, 즉 만화가 우리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와 타인들을 자라게 한다. 우리를 관통하는 이 빛을 향해 타인들도 성장한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로 존재하면 우리 자신도 활기 있게 삶을 경험하고 타인들도 더욱 철저하게 진정한 자기로 존재하게 도울 수도 있다. 진정한 자기가 되면 이 진실의 에너지에 계속 헌신하면 중요한 한 줄기 빛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계절 5월의 기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12일의 기록, 맨 얼굴.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한다. 그러나 모든 태도의 밑에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또 모든 분노 밑에는 치유해야 할 상처가, 모든 슬픔의 밑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솔직해도 될지 주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게 된다. 세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보호막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 얇은 보호막은 흔히 외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기쁨을 만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장갑을 끼다가 급기야는 자신이 장갑을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세상과 직면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이 아니다. 문고리의 차가움을, 운전대의 축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별 키스를 하면서 상대의 입술이 부드럽고 황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갑을 벗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제 조금 무더운 계절을 지나서 8월, 9월. 9월 28일 용서에 대하여. 곱씹고 곱씹지 않으면 내가 당한 일들이 전부 사라져 버릴 것 같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고통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용서를 가로막는다. 호수 속에 던져진 돌은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어쩌면 좀 더 현명하다. 돌이 일으킨 잔물결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슴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 그래야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용감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물론 항변할 것이다. 쓰라려도 상처를 영원한 증거처럼 열어두어야 정의의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러면 치유는 불가능하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상처라는 거대한 새에 매일매일 내장을 갉아먹히고 만다. 어떻게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이상의 보답이 주어진다. 분노를 내면의 자유와 맞바꾸는 순간 깊은 치유가 일어난다. 사과를 받지 못해도 상처가 치유되면서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된다. 용서라는 말은 원래 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의미했다. 무엇의 대가로 주는 이라는 뜻이었다. 이 본래의 의미에 따르면 용서의 내적인 보답은 삶이며 영혼과 우주 사이에 주고받음이다. 진정한 용서의 신비는 불의와 응징의 장부를 내려놓을 때 그때 시작된다. 그래야 가슴에서 느낌이 되살아난다. 조각난 내면이 사랑으로 다시 결합된다. 서늘한 가을과 초겨울의 계절을 지나서 이제 12월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2월 16일) 길을 충분히 안다는 것. 갈림길이 나타나면 이것을 받아들여라. 요기베라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구의 전설이 남긴 이 말은 선승들의 화두 같기도 하고 셰익스피어 연극 어릿광대가 하는 재담 같기도 하다. 이 말이 순진한 농담인지 아니면 완벽한 지혜인지 분간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도록 곱씹을수록 많은 가르침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의 가르침은 삶의 교차로에서 너무 오래 멈춰있지 말라는 것이다. 삶의 길에서 벗어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다른 하나의 길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느 길로 갈지 고민만 하다 보면 어떤 길도 경험할 수 없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도 너무 오래 다른 길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면 후회가 시작된다. 실제로 후회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에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미 선택한 길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아름다운 창조물과 삶의 충만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끌린 그 작은 길에 겸허한 마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바쳐야만 그 길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때때로 마음의 고단함을 느끼고 계신 여러분,
꼭 한번 시간을 내어서 고요함에 들려주는 것들, 마크네포의 이야기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나드림의 첫 낭독이라 조금은 네, 부족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어느 밤보다 좋은 꿈을 꾸실 수 있도록 그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